자, 이번에는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모집단에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는데 키를 조사하고 싶다. 그럼 키 같은 건 값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걔를 이제 다 평균을 낸 게 모평균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조사하고 싶은 게 조금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할 때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한 5명 있다고 치고 그럼 5명 중에 1명을 막 고르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비슷하게 예를 들어 좀 더 경우를 줄여가지고 지금 정부가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예,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면은 모평균 같은 게 나오겠지만 키가 값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를 하면은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안경 쓴 어떤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런 걸 조사하고 싶을 때 사건에 대한 그냥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모평균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모비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모비율도 그냥 우리가 배웠던 확률인 기호 P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율을 조사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표본평균이랑 비슷한 걸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조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몇 명만 뽑아서 안경을 썼는지 비율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표본을 뽑는 거죠, 그죠? 또 역시 표본의 크기 n이 중요하겠죠. 몇 명을 뽑을 건지. 이때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는 똑같겠죠. 표본 평균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기호로 나타내야 되는데 p ha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확률 위에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걸 씌웁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 같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p hat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때 p hat 이렇게 읽고 쓸 때는 이렇게 부등호 비슷한 거를 이렇게 위에 뾰족하게 산처럼 쌓아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평균 표본평균을 했을 때도 표본평균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그게 중요했죠. 뽑을 때마다 표본평균은 달라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전체에서 안경을 쓴 비율 정해져 있다고. 근데 내가 N은 100명을 뽑아서 안경 쓴 사람을 비율을 했어. 비율 조사를 했어. 그럼 P햇이 나왔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잖아, 표본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표본 비율의 분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P햇을 이렇게 한번 둡니다. P햇이란 게 n분의 x, 여기서 n은 뭐겠어요? 표본의 크기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표본 안에서 나온 안경 쓴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n개를 뽑을 때 모비율이 p인 그런 모집단에서 n개를 뽑을 때 어떤 안경을 썼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뽑을 때마다. 그때 n개 중에 몇 개가 나왔느냐 뜻입니다. 그게 바로 표본 비율의 식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사하고 싶은 거는 이거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공식들이 중요하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유도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p hat 뭡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뒀으니까 이 n분의 x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모비율이 p일 때 표본 비율 n분의 x에서 x란 것을 그냥 확률 변수 새로운 걸로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모비율이 p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p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거를 n번 반복해서 그 중에 몇 번 나왔느냐가 x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 되겠습니까? n번 반복을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이 p인 건데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가 확률 변수인 게 이항분포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당장 p햇의 평균은 못 구하지만 x의 평균 구할 수 있죠. np 공식 외웠잖아. vx npq 외웠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분의 x는 n은 표본의 크기로 정해진 숫자죠. 그러니까 이 ax 이런 꼴이라고. 그러면 a 앞으로 빼서 이겁니다. 이거 쓴 거예요. 이 ax 더하기 b는 어떻게? a ex 더하기 b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 b는 없고 a가 n분의 1인 거잖아,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n분의 1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EX는 뭐였어요? EX는 NP였죠. 대입을 합니다. N 약분되고 P가 나왔죠. 뭐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결과를. 과정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이다. 아까 거랑 비슷하죠.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 역시 VN분의 X죠. 그죠? 근데 이거는 V니까 AX면 A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에서 N 제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VX는 이 항분포에서 NPQ였어. 집어넣으면 N 하나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 이제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 당연히 그럼 루트 씌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아요. 표본 비율은 N이 적당히 크면 30 이상 정도만 돼도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 분포 요 놈을 따르는 거예요. 평균이 P고 분산이 N분의 PQ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 하는 김에 X바의 분포 다시 한번 N의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외워도 되고 N 표본 비율의 분포는 모비율 P, 루트 N분의 P, Q의 제곱. 되겠어요? 요 놈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요거 두 개로 거의 끝나는 겁니다. 이번 단어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표본 비율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하고 싶어. 근데 아까 모평균 추정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평균이란 것은 우리가 구했던 뭐의 표본 평균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여기 이제 신뢰도에 따른 숫자가 들어가고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뭐였죠? 얘였죠. 얘.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 그죠? 그러니까 모 비율의 분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모 비율을 예상할 때 모 비율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우리가 구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신뢰도에 따른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95%면 1.96.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들어갈 게 뭐라고요? 신뢰도랑 곱해질 게 요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요. 루트 N분의 PQ. 되겠습니까? 여기도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으니까 외우기 엄청 쉬워요. 근데 우리가 N명을 골랐으면 N 알고 표본 비율 알겠죠? 조사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뭐 K라고 적으면 신뢰도에 따른 숫자죠. 그죠? 그런데 모 비율을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 싶은 건데 여기 P가 여기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여기다가 P hat, Q hat 씁니다. 원래는 PQ지만 모 비율을 모르잖아. 몰라서 예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표본 비율을 그냥 P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Q hat도 그냥 1 빼기 P hat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똑같죠. 그죠? 표본 비율의 분포가 이거다. 그러면 Z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확률 변수가 Phat이고, 그죠? 확률 변수의 평균이 P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똑같은 공식에 아까 이렇게 갔잖아.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기 Z겠죠. Z. Z가 이렇게 됐을 때 Z에다가 대입하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 추정하는 식과 표본 비율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런 0.95가 신뢰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요거를 신뢰 구간, 그 다음에 두 개 잡아 빼면 여기서도 역시 Phat이 사라지죠. 그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되겠죠? 여기 PQ, 원래 PQ인데 PQ 자리에 루트 안에 PQ인데 PQ를 모르니까 P hat, Q hat을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육교를 건설하는데 찬반을 조사했더니 찬성 비율이 0.36이었대. 자, 이런 모집단에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모 비율이겠죠. 그죠? 뭐 뽑아서 조사했다는 말이 없죠. 그죠? 자, 이때 이미 추출한 N명을 대상으로 찬성 비율을 Phat이라고 했대. 자, 그러면 모 비율이 주어진 상황에서 Phat이 이럴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뭐 구하는 거다? Phat의 분포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Phat의 분포.
p의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 뭐 들어가죠? p, n분의 pq라고요. 되겠습니까? 여기는 모비율을 추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표본 비율의 분포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이것만 알면 그대로 써줍니다. 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0.36 적고 n분의 pq 계산을 합니다. n분의 pq가 이렇게 적을게요. 100분의 36 곱하기 100분의 q는 64죠. 그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여기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좀 까다로우니까 쌤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100제곱 n 분의 6제곱 8제곱 되겠죠? 어차피 나중에 이거 지금 분산이잖아. 루트를 씌워서 표준편차를 구할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p햇의 분포를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p햇이 이거일 확률이래. 그럼 뭘로 바꾸면 됩니까? 얘를 z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z식을 한번 적어보자고요. 여기서 z란 것은 표준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죠. 그죠? 그러면 분자부터 해볼게요. 확률 변수 p햇 빼기 됐습니까? 확률 변수 p햇 빼기 m 0.36. 그 다음에 분모에는 표준편차 여기에 루트 씌운 거죠. 그죠? 루트 씌워보세요. 그러면 100 루트 n분의 됐습니까? 100 루트 n분의 요거 68 루트 씌우면 48. 이런 식으로 z가 완성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p햇이 저거일 확률이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p햇이 요거 확률 구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여기 밑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지? z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p햇이 z로 바뀌었으면 양쪽도 z로 바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오른쪽에는 p햇 자리에 여기 0.42 넣어주고 보입니까? 요 동그라미 식이랑 여기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여기는 그냥 루트를 씌워 놓은 거고 선생님은 루트 n 빼고 벗겨 놓은 거고 되겠죠? 그 다음에 0.3은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z가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똑같은 숫자면 z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2배의 0부터 여기까지겠죠. 그죠? 근데 이럴 확률이 문제에서 0.96 이상이 되래. 얘가 0.96 이상이 되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2 나누면 요거라고 요거.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걸 줬다고요. z가 0에서 2까지가 확률이 여기가 0.48이래. 0.48이래. 근데 요 확률이 0.48보다 같거나 크래. 0부터 8분의 루트 n까지가. 그러면 0.48보다 커지려면 8분의 루트 n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2보다는 8분의 루트 n이 크면 되는 거잖아. 같거나 크면.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푸는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죠? 근데 표본 비율의 분포식을 요 정규 분포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배웠던 표준화만 시킬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뿐입니다. 비율이다 보니까 막 소수점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P래. 모비율이야 모비율 P라고 했으니까. 근데 몰라 얘를 몰라서 300명을 추출을 했대. 그럼 이제 적습니다. n이 300인 표본을 추출을 했구나. 그랬더니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의 표본 비율 P햇을 구했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95%의 신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풀까요? 모비율 신뢰 구간, 신뢰도 95%로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 모비율 추정식을 그대로 씁니다. 얼마인 거? 95%인 거. 여기 1.96 쓰라고 해놨네요. 그죠? 그러면 공식을 먼저 써보면 p햇 적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똑같은 거 나오죠. 그죠? 한 군데만 적어보자고. 신뢰도에 대한 1.96 나오고 여기 뒤에 뭐 나온다고요? 루트 n분의 p햇 q햇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숫자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개 신뢰 구간이
왼쪽이 얼마? 0.701 나오고 오른쪽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0.799가 나왔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아는 게 n밖에 없잖아. n밖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이 두 숫자가 양쪽의 p에 대해서 대칭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랑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 한번 더 해보세요. 뭐 사라집니까? 1.96 곱해져 있는 거 요 뒤에 부분, 복잡한 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라지죠. 즉 다시 얘기하면 2p 햇만 남잖아. 이 동그라미 두 식을 더하면 2p 햇이 얼마? 두 개 더하면 0. 얼마입니까? 0이 아니네요. 1.5 나오네요. 1.5. 됐습니까? 그러면 p 햇이 얼마란 얘기예요? p 햇이 0.75란 얘기죠. p 햇이 근데 뭐야? p 햇이 300명을 조사해서, 그죠? 표본 비율이잖아. 300명을 뽑아서 조사해서 실제로 300명 중에서 지각한 학생 수거든. 근데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300명 중에서 8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 수. 지각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구하는 게 여기 300분의 뭐, 이게 우리가 그냥 구하는 답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0.75 계산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알아야 될 거는 거의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에서도 그렇고 표본 비율에서 이 분포, 그 다음에 모평균 추정할 때도 모평균 추정식, 표본 비율, 모비율 추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두면은 나머지는 표본의 크기는 n이란 거 알잖아.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필요한 게 그냥 표본 비율이란 게 n분의 어떤 x, 이게 표본에서 나온 그 개체수. 여기서는 8시 이전에 등교하는 300명 중에 숫자, 이런 식으로 표본 비율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연결만 시킬 줄 알면 됩니다.